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보태자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합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면 이것이 결론이 나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다시 평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모레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쟁점이 무엇이냐가 다 추론의 영역인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위헌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 사유에 대한 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자고 했을 때 이 준용이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너무 넓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에 대해서 그럼 100가지 넘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 8명이 앉아서. 여기에서 OX를 치자라고 하면 무제한 시간이 가는 것이고 원래 준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포괄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주요한 방식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시간이 무제한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모레 아침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보태면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던 그것처럼 21일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야, 헌법재판소 이거 존치시켜 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금 바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왜 늦어지는지 어떤 사유인지를 설명 안 할 권리를 우리 국가가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그것을 헌법재판관들한테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느냐.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어떤 사유가 있든 없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지금 빠져들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자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마지막 결정하듯이 자 우리는 국민투표로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는 제도로 개헌을 하자. 차라리 이런 헌법재판소를 왜 두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헌법재판소 역할, 권한, 기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비판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의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은 70여 명 정도입니다. 헌재 소속 자체 연구관이 60명이고요. 외부 기관에서 이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명 정도인데 원래 헌법재판소 이 규칙에 따르면 연구관의 정원은 68명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타기관 파견자와 국외 연수자 등을 제외하면 현재는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전담 TF에 지금 소속되어서 이것만 들여다보는 연구관이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8인의 재판관과 이 10명의 연구관들이 헌재에서 매우 지금 치열하게 이 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보안 유지를 제일 첫 번째 금가옥조로 여기기 때문에 뭐 별도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연구관들 스스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식사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고요. 정영직 재판관 지난달에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았고 그 아들도 자기네 로펌에도 알리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영도 재판관은 부친상을 당하고 그 다음날 또 헌재에 나와서 탄핵 심판을 이어가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헌재에 이제 근무하면 이렇게 핸드폰을 따로 이렇게 개통을 해서 주는데 그 핸드폰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 번호는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자들도 각 언론사마다 또 취재한 바가 다 다르고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다 다르고 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우리는 내용 잘 모른다.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초유의 일인데. 맞아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이 더 많이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옛날에 민주당에서 꼽아놓은 재판관들이 다 보고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공격을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예. 실제 민주당 수준이 사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잖아요. 워낙 저기 철저하게 보안이 있어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방송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자주 전화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정도로 사실은 깜깜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법조를 오래 취재해 보면 웬만큼 이렇게 분위기는 파악이 되거든요. 벽치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직으로 계시던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들도 이제는 전화를 안 받아. 하도 기자들이 이제 괴롭혀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기들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국면이라는 거야, 이 국면은. 사실 노무현이나 박근혜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견이 있었대요. 뭐 대외적으로는 뭐 만장일치 뭐 이런 식으로 나긴 했지만 그때도 이견이 제법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더구나 이 친위 구테타라고 하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들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저희도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취재해서 보고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30년 기자질 하면서 이런 상황은 전대미문인 건 분명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네. 이제 그럴듯한 여러 소스를 통해서 얘기 듣는데 제가 얘기 듣는데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 게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은 세계적 재판이고 세계적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문, 판결문은 전 세계적으로 탄핵 재판의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서가 마찬가지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영역돼서 다 나가니 매우 심사숙고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결국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갈등을, 혼란을 줄여주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존경을 받지만은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아마 저는 내주부터는 국민적 분노가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전 연구관이라든가 전 심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있는 지금 재판관들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됐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전 대표께서 주장하시듯이 최소한 어떤 내용 브리핑이라도 하든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끌으면서 이제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든 재판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다른 건 다 객관성 유지할 수 있어. 동성동본, 뭐 호주제 폐지 이런 거는 자기와 살짝 관련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 이전 선고 결정과 다른 건 뭐냐면 자기들이 다 당사자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를테면 테러의 대상으로서 지목이 되면서 이 재판 과정에 심판관이어야 되는데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부분이 하나고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든 계엄 면허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특정 정파의 대표였던 자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다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일정 정도 당사자성이 생겨가지고 과거처럼 쉽게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 기다리면서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